나는 마카롱 가게를 오픈하기 전 단 한 번도 마카롱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베이킹을 배워본 적도 없었다. 저는 마카롱 가게를 2년 정도 운영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나는 운영하고 있던 매장을 모두 정리하고 차까지 팔고 현금을 최대한 끌어모아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 부동산은 내가 처음 도전하는 분야고 나는 초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수익이 당장 나지 않았다. 일을 하지 않으면 통장에 있는 돈을 계속 까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소자본 창업이라도 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다. 우연히 줄 서서 먹는 마카롱 가게를 봤었고 알아보던 중 할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 동안 마카롱을 배워서 오픈을 했다. 그런데 결국 이 한 달이 문제였다. 당시 마카롱은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었고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할 때였다. 저의 목표는 생활비였습니다. 저는 마카롱을 팔아서 떼돈을 벌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자본이라도 창업인데 어떻게 하면 매출이 잘 나올지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팔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내가 생각한 타겟층은 아이들과 학생 그리고 젊은 엄마였다. 이렇게 타겟을 정한 이유는 아이들과 학생들은 달달한 걸 좋아할 나이고 친구가 먹는 모습을 보면 주변 아이들도 먹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었다. 처음 접하는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엄마를 데려오거나 용돈을 받게 되면 엄마들에게 자연스럽게 매장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럼 아이들로 인해서 엄마들은 매장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젊은 엄마들이 있는 동네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정말 그 매장이 괜찮으면 입소문이 빠르게 퍼질 거라고 생각했다. 최종적으로 인천 삼산동에서 두 군데의 매장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삼산동은 항아리 상권이고 배우 세대가 많은 동네입니다. 첫 번째 매장은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30초 거리에 1층 상가였었고 월세는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층이었고 월세가 65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테이크아웃 매장인데 1층과 2층 중 어디로 선택을 하실 건가요?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앉을 곳도 없는 테이크아웃 매장인데 2층이라니. 당시 부동산 사장님이 걱정이 돼서 나를 말렸고 주변 지인들도 뜯어 말렸다. 그 동네엔 마카롱 가게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 내가 2층을 선택한 이유는 테이크아웃은 무조건 1층에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싶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대포다. 어떤 자신감으로 2층에 오픈을 하지? 특별한 게 있나? 라는 궁금증 유발이 목적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말한 타겟층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해당 상가 2층에 학원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오픈하기 전에 아이들을 통해서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자연스럽게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역에서 나와서 상업지역을 통과하고 주거지역으로 가는 횡단보도 끝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간판불을 켜놓으면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창업은 간판, 스마트 스토어는 썸네일이 될 수가 있다. 주변 매장 간판들이 하얀색인데 우리 매장 간판을 빨간색으로 하면 눈에 잘 띈다. 하지만 주변 매장 간판들이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인데 내가 빨간색 간판으로 하면 고객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2층으로 상가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다. 과연 얼마가 들었을까? 9평을 인테리어 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들었다. 집기를 포함해서 2천만 원이 채 안 들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시설 인테리어에 대한 오픈 준비가 끝났는데 제일 중요한 판매할 제품의 완성도가 안 나온다. 마카롱은 오븐에 굽고 뚝딱 하면 만들어지는 베이킹이 아닙니다. 온도와 습도라는 변수에 굉장히 예민한 친구라서 오픈 준비가 끝났음에도 저는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실패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준비도 아직 덜 끝났는데 제가 그때 잠깐 미쳤는지 오픈 일자를 공지해 버렸습니다. 사람은 압박감을 줘야지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한 단계 더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되는 실패 중에도 냄새를 맡고 구경하는 아이들에게 공짜로 마카롱을 제공을 했다. 이 아이들의 바이럴이 오픈 첫날 완판을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 역시 오픈 일자를 공지하고 오픈 이틀 전까지 실패가 계속됐다. 하지만 다행인지 우연인지 오픈 전날에 완성된 제품이 생산을 됐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기일을 정해두니까 그 압박감 때문에 해내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스스로 성장을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마카롱 300개를 만들었다. 나 혼자 밤을 새서 너무 힘들었다. 마카롱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오픈 첫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줬다. 역시나 아이들과 엄마들이 줄을 서 있었고 오전 만에 완판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도 영원하지 않을 거란 걸. 제가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 정도만 투자한 이유도 유행을 타는 업종이고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정말 소자본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마카롱이 이렇게 만들기가 힘들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고 너무 쉽게 접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4개월 만에 투자금을 회수를 했었고 5개월 정도 직접 운영을 하다가 직원을 고용해서 매장 운영을 위임을 했습니다. 역시나 사장이 손을 놓으니까 초반에 잘 나왔던 매출보다 매출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 시간과 노력 대비 수익률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매장을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혹시라도 마카롱 매장을 준비 중인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만 해도 기본적으로 매출이 나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동네에서만 판매하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오프라인 그리고 배달 그리고 온라인 배송 이렇게 모든 수요를 끌어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이 방법은 마카롱 이외에 다른 창업을 하실 때도 적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오픈을 준비하면서 인스타와 네이버 블로그 등 이런 기타 플랫폼에 창업 과정 및 창업에 관련된 일기를 꾸준하게 쓰세요. 검색량이 있는 키워드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이웃이나 팔로우가 모이게 될 겁니다. 즉 사람을 모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 모은 사람들을 활용하고 이 사람들에게 제안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맛있게 만든 디저트입니다. 이 디저트를 공짜로 나눠줘야 돼요.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투자한 만큼 나중에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 과정을 담았던 나의 플랫폼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게시글을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게시글을 공유하고 제품을 포스팅해 주는 조건으로 한정지어서 나누어 주세요. 여러 회차로 반복해서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처음부터 신청한 사람들에게 모두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제공 수량을 꼭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신청 안 하면 못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돼요. 즉 밀당을 잘해줘야 합니다. 이 정도로 준비만 해도 기본은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그리고 배달, 온라인 배송 내가 판매할 플랫폼에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노출을 많이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하고 접근을 해야 해요. 노출을 많이 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게 되면 영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창업은 오픈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왜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줘야 유지할 수 있고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캐치하고 창업의 본질만 잘 이해하면 어떤 창업을 하든지 잘 될 수가 있어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지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시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